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WTO의 부당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EU, 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덤핑 행위로 인해 중국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고 덤핑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기관은 상무부의 2019년 공고에 따라 반덤핑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플랫폼 공정경쟁 초집범 제정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기 벤처업계가 집안 싸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플랫폼 법보다 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벤처 스타트업계는 자국 플랫폼 보호주의라는 글로벌 추세와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플랫폼법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규제의 방향과 정도에 따라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관련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든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정영석 전문가입니다. 네, 종목도 고민인데 사실 시장도 오늘 굉장히 고민스러웠거든요.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나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 들어가도 좋은 장이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충분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시의 큰 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적이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리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로 봤을 때 중요시 보는 것들, 시장 참여자가 중요시 보는 것들은 금리가 아니라 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축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금리를 상승하냐,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냐, 인하하냐라고 연준 인사가 판단 내릴 때, 점도표상으로 틀을 만들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성장, 고용, 물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물가죠. 이거는 연은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물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4일, 15일 CPI, PPI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할 수치가 나온다면 증시가 한번 출렁거릴 수 있겠죠. 그래서 14일, 15일 실시간으로 물가 지표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장, 고용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성장세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GDP가 늘어나고 뭐 베이직북 상황을 봤을 때 긍정적인 말 받고 PMI 상으로 봤을 때 뭐 50이 넘어가고. 근데 실제로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준 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성장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이 물가 다음으로 중요한 고용입니다. 자, 고용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처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일자리가 많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 아니냐. 경제에는 좋겠죠. 그러나 금리 인하 관점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최근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17만, 그러니까 이전에는 30만이 나왔죠. 깜짝 고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증시가 조금 출렁거리긴 했습니다. 물론 당일에는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좋지 못한 흐름을 잠시 보였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용이 안 좋아야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정리해 보자면 연준이 지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를 좀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성장, 고용, 물가다. 성장, 고용은 좀 둔화되어야 되고 물가 역시도 둔화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연준 인사 입장에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가 시나리오를 크게 3가지 세워드렸습니다. 오전 방송에서는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전고점이 코스피 기준으로 2779 라인이죠. 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 하나가 있고요. 그 이후의 시나리오가 121선 이탈하지 않은 채 박스권 그리는, 여러분들 잘 아는 용어죠. 박스피 그리면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나 있었고,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빠지는, 어디를 이탈하면서 121선 이탈하면서. 다만 지금 실적들이 좋아요. 상장사 이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121선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2600선을 이탈할 것 같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4일, 15일 CPI, PPI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변수가 있죠. 뭐 환율이 갑자기 1,400원 치솟는다든지, 물론 구도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은 1,370원대, 60원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중동 전쟁의 확산, 유가 올라가죠. 그러면 수입 물가 올라갑니다. 금리 인하 멀어집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변수도 같이 봐야 된다. 단 그런 대내외적인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전고점이 2779를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보시면 올랐다 내렸다 오르고 있는데 상승폭이 코스피와 다르게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를 그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는 아래 꼬리 달면서 이평선 수렴 구간에 잘 위치해 있습니다. 이 추세 살리면서 무난하게 922선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차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증시에서 제가 전략 몇 가지 세워드리자면요. 1분기 주도 섹터는 반도체 바이오였죠. 2분기 주도 섹터는 반도체 단독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유리기판 테마 핫한데 유리기판 테마는 이제 좀 보내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눌림 구간에 공략하셔가지고 9만 전자, 20만 닉스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 PBR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거 반대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도배되고 있죠. 오히려 우리는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투자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들어봤는데, 자, 그럼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나는 좀 앞으로도 꾸준히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의 방송을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는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 BM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3만 4,300원에 비중은 20%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22만 3,0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했는데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관련주 등등 2차 전지 관련주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에코프로 BM 말고도 다른 정보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당장은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가져가시면 2025년 하반기쯤에 수익 구간이 분명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님도 많이 계신데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다만 우리가 결국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에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느 섹터에 관심이 있느냐? 반도체죠. 반도체. 그다음에 저PBR 관련해서 금융지주사 이런 데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악재가 있어가지고 막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재고평가 손실, 실적이 안 좋죠. 핵심 광물인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튬이라든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물론 바닥 구간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고점 구간에서 거의 8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만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지난번처럼 2차 전지 붐이 한번 올 겁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자면 2025년 하반기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우리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님 매수가가 23만 4,300원인데 비중이 조금 있으시네요. 비중이 조금 있으신 거 보니까 물타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아마 23만 4,300원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평단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구간 정도 되네요. 아니 나쁘지 않습니다. 저라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더해서 계속해서 걸고 가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시총이 21조인데 우리 시청자님이 에코프로비엠 매수하실 때 단기간에, 즉 단기간이라고 하면은 일주 내에 혹은 한 달 내에 30%, 40%, 100% 수익 보려고 들어가신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들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보통 제가 말씀드릴 때 박스권 기법을 이용해서 박스권의 지지라인까지 떨어질 때 박스권의 지지라인에서 한번 매수해보세요라고 일반론적으로는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박스권 떨어지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이네요. 시청자님 현금 여력이 좀 되신다면 20만 원 이탈할 때 매수하시고 2025년까지는 꾸준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들어봤고요. 20만 원 선을 좀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전산업. 한전산업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500원에 15%요. 네, 1,5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15%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8,07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4월 말에 굉장히 시세가 좀 크게 나타난 적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10,000원까지의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그 예전에도 한번 상담 주셨지 않나요? 안전산업으로?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그 1,5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비중 15%시네요. 혹시 현금 여력이 좀 되신다면 네. 추가 매수는 한번 해도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것 좀 여쭤보려고. 네, 추가 아니 매수.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저도 예, 예. 근거가 있잖아요. 나는 전문가로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이게 왜 좋은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보시면 네. 대략적으로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요 파란 선 제가 수평선 그어놨죠. 요 라인입니다. 근데 자 보시면 일단 바닥 구간 한번 다져놨어요. 아, 예, 예. 바닥은 충분히 다져놨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요런 구간들. 다진다는 게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좀 모은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을 예. 실으면서. 네. 그러니까 주가를 누가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세력?
그렇죠. 세력이라고 하면은 뭐 거창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 투자자가 될 수 있고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예. 겁니다.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물량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물량은 정해져 있어요. 무한대가 아닙니다. 네. 정해져 있는 물량 안에서 최대한 많이 물량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단인데 네.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 네모나 박스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네. 요거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아, 세력들이 있네. 바닥을 다졌네. 추후에 오르겠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평선들이 역배열 구간이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예. 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또 장대 양봉 띄우고 나서 이 장대 양봉의 종가 라인, 제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예. 우리가 뭐 지나고 나서 보면 당연히 아쉬운 거긴 하지만 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즉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7,500원 이하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췄으면 하는 바람은 있죠. 아, 우리 시청자님 그 분할 매수 하려고 하신다면 지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8,070원? 그냥 한 8,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면 어쩔까? 8,000원대에서요. 자, 예.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이평선을 보셔야 됩니다. 예. 11선이 어디에 있냐면 7,600원 이하에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올라가더라도 어떡하지 하면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다가 뭐 시청자님 평단가 넘어가면 수익 보고 나오시는 거고 일단 예. 지금은 계속해서 관망하시다가 예. 주가가 요 11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가격은 7,6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8,000원을 아예 이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예. 7,600원 이하로 한전산업이 주가가 한번 기회를 준다면 예. 그때 한번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평단이 1,500원이시고 7,600원이면 평단을 많이 낮추실 수 있잖아요. 예. 그때 그럼 목표가 제가 얼마로 잡아드리냐? 그때 목표가를 제가 10,000원 이상으로 잡아드릴게요. 아, 네, 그 목표가 왜냐하면 평단이 낮아지잖아요. 예. 네, 낮아진 상태에서 10,000원 목표가 잡으면 수익이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손절 라인은 일단은 뭐 손절을 하시긴 하셔야 되니까 이 선을 보면은 6,800원 라인이 전 저점이거든요. 이 라인을 한 번 더 이탈한다면 추세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바닥 다지고 오르구나 하고 이제 올려놨는데 다시 빠진다면 우리 시청자님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옵니다. 예.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그렇죠. 6,800원 기억하시고 7,600원 기억하시고 10,000원 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격 라인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7,600원 부근까지 좀 밀려난다 싶으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보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때 당시에 매수 단가를 낮췄으면 10,0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다만 6,800원 손절 라인도 잡아주셨으니까요. 이전까지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한사료요. 한일사료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200원 20%요. 5,200원에 20% 비중이시고 오늘 사료주들, 곡물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종가를 예. 보니까 5,230원입니다. 자, 이제 좀 예. 궁금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끌고 가 예. 봐야 될지 아닐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일사료 매수가가 5,200원이시면 근처에 왔네요. 예, 근데 그렇죠. 비중이 20%시니까 한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들고 계셨죠? 아니지. 그, 이제 3년 얼마 안 돼요. 산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최근에 사신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어요, 혹시 시청자님? 지금은 조금 있으면 좀 올라가나 내려가나 싶어서. 그러세요? 예. 자, 그럼 제가 차트 보면서 시청자님 손절가랑 뭐 어떻게 대응하면 예.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뭐 노트 예, 하나 예. 있으시면 좋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예.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5,200원에 매수하셨고 종가가 5,230원, 뭐 매입가 예. 이꼴 종가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신성홀딩스 등등 이 사료주들 특징이 뭐냐면요. 예. 이 실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 아시죠? 그렇지. 그거는 뭐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예. 보통 우리가 파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네.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눌리고 올라가고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예. 이 종목군들은 탄력을 받으면서 추세를 살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팍 하고 올라갔다가 쭉 내려옵니다. 예. 흔히 말하는 우리가 롤러코스터와 같은 차트 패턴을 그린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예. 팍 올라갈 때 파셔야 됩니다. 아, 그럼 팍 올라가는 고가 구간이 어디인지 제가 지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예. 6,000원에서 6,250원 사이까지 한번 튈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시청자님. 아, 예. 그럼 그때 6,000원에서 6,250원이면은 시청자님 매입가가 5,200원이시니 당연히 수익 구간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사람 심리가 어떻죠? 막상 빨간불이 들어오면 수익을 더 보고 싶거든요. 아시죠?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의 개인 투자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지 빨간불 보고 시장 대응 안 하시고 어디 막 나가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간불 들어오셨을 때 바로 팔아야 된다. 근데 그 구체적인 가격이 얼마냐면 6,000원에서 6,250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왜? 패턴을 보니까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자, 이때도 보시면 6,360원 찍었다가 1월 달에 빠졌죠. 예. 이때도 보시면 6,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빠졌죠. 이때도 보시면 6,250원 부근까지 가다가 빠졌죠. 이런 종목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종목의 특성을 잘 살리셔가지고 영리하게 움직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셨으면 일단 손절 라인은 4,750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게 121선 라인이거든요. 예, 예, 이 4,750원이라는 가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750원 이탈하면 무조건 잘라내셔야 되고 4,750원 이탈하지 않은 채 주가가 횡보하다가 무조건은 아니고 한 90% 이상의 확률로 한번 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6,000원에서 6,250원까지.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안전하게 분할 익절하는 걸로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을 들어봤으니까요. 오늘의 이 분석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접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DNC 미디어를 28,000원에 15%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요번에 뭐 나 혼자만의 레벨업. 맞아요. 예, 넷마블이 하고 같이 해서 시간에 상은 쳤는데 이거를 단기로 봐야 할지 아니면 좀 시세를 좀 줄지 어떻게 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DNC 미디어 우선은 오늘 종가를 보니까 26,550원입니다. 장중에도 강하게 좀 올랐다가 조금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넷마블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좀 많으시겠어요. 평단가는 28,000원이신데 예. 시간에 보니까 지금 상한가 같네요, 시청자님. 예. 네, 그러면 내일 수익 구간이 확률이 높다는 건데 요거로 일단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전 맨 처음에 좀 높게 잡아가지고 조금씩 사 모은 게 이 정도 됐거든요. 기간은 얼마 정도 전에 되세요? 38,000원까지 갔는데 그거 딱 찍고 내려오는데 뭐 그냥 못 팔고 그냥 이렇게 네. 됐어요. 그럼 기간이 좀 되시고 어떤 이유로 사셨을까요? 웹툰 때문에 사셨나요, 저번에? 예, 뭐 이건 어쨌든 좀 옛날에는 이게 좀 시세 괜찮다고 좀 성장성 있고 괜찮다고 했는데 지지부진하다가 요즘 그래도 좀 주목받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웹툰 사업 같은 거 많이 이제 저기 장려를 해주고 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단기로 일단은 뭐 좀 시세를 내일 주면은 끊어내고 다시 밑에서 다시 잡아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팔고 나서 여지껏 그냥 기다린 게 또 아깝기도 해서 재집을 못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좀 전략 좀 어떻게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이 DNC 미디어라는 기업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네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두 가지 전략으로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웹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일정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매매. 어떤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네. 네이버 웹툰이 뭐 상장을 한다, 이런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되냐? 그렇게 세력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한번 갔는데 거래 대금이 16억이면은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일 이렇게 시가가 고가가 돼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볼게요. 매물대가 많잖아요. 매물대라는 개념 혹시 시청자님 아세요? 예. 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간을 돌려서 1월 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5월 달이 아니라 1월 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수했어요. 27,500원에서 38,600원까지 매수한 구간이 있죠.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4개월 흘렸어요. 주가가 빠지네요. 아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경제방송 전문가의 말을 듣고 지인의 말을 듣고 나는 믿고 매수했는데 오르지를 않습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대 물려 있습니다. 지금 오르나 싶었는데 주가가 빠집니다. 4개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에 상쳤습니다. 자, 시청자님이 여기 보유한 매물대의 개인 투자자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내일? 저처럼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게 고민들 아까워서. 하는데 내일 시가에 팔 것 같아요? 아니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세력들이 그걸 그래요. 간파하고 있다고요. 흔들 겁니다. 아, 시가 띄운 다음에 네. 주가를 한 3%만 빼잖아요. 아유, 그걸 모르겠다고 팔아버린다니까요. 심리가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하루 이틀 보유했으면 건들 수 있죠. 수익 구간인데 4개월, 5개월을 마음고생했다 이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전화 상담 주신 것처럼. 다 같은 마음이다 이겁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요거 매물대라고 좀 어렵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쉽게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재료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절반만 좀 익절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시가 갭들 때. 리스크 관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일단은 수익 구간이니까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자 이거예요. 지금 시청자님 생각하고 있는 게 아이 내가 그래도 버틴 기간이 있는데 크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크게 뭘 수익을 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수익보다는 손실을 안 내는 게 중요하지. 물론 내가 올해 버틴 기간이 있지만 아쉽지만 보통 시간의 상한가 치면 시가가 고가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중소형주들은. 아, 시가가. 네, 일반론적으로 그래요. 시간의 상한가 쳤다가 그 다음날 상한가 가거나 장대양봉 세웠던 적이 있나요? 혹시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기억나시는 게 그리고 요즘은 있으세요? 이게 매매 패턴이 바뀌었나 아주 그냥 막 단타들을 쳐대니까는 뭐 이렇게 좋은 주식이라고 진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도로 다 뺏기고 그래서 아주 그냥 요즘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매수할 거 아니에요. 여러 이해관계 얽혀있는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내일 스크래핑, 데이 트레이딩 치시는 분들, 오늘 종가 매매하신 분들, 스윙 관점으로 바닥 구간에서 담으신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2만 원에서 4만 원대까지 물려있는 사람들, 세력들, 외국인 투자자들,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이 차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절반을 내일 익절하시고 예, 그 주가가- 시가에 있잖아요. 그럼? 네? 시가에? 예, 시가가 아마 한 9%, 10% 가까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아, 그 정도에서는 네. 다 절반 익절. 그때 절반 익절하시고 그럼 나머지 네. 물량 어떻게 대응하느냐? 28,000원 본전 익절가로 잡는 거죠. 내가 계속 창을 주시하고 있다가 네. 28,000원을 이탈하는 매도세가 나올 때 그냥 던져버리세요. 아, 그럼 나는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본전에 했으니까 어쨌든 총량으로 봤을 땐 수익이잖아요. 예, 예.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근데 치고 계속 가면은 그냥 그렇죠. 가요? 그럼 나머지 물량 계속 홀딩하시면 되죠. 아, 그렇게 한번 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 최종 목표가는 어디? 4만 원 잡겠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면서. 최종 목표가는요. 만약에 이상적인 시나리오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다가 절반 들고 있는데 시청자님 매입가를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4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생각했던 장기 목표가 그 정도 되는데 그때 아, 말씀해 그러세요? 주셔서. 그럼 저희가 네. 마음이 좀 잘 맞았네요. 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DNC 미디어 상담을 들어봤는데 우선은 비중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매수가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 싶으면은 4만 원까지 이렇게 목표가 잡아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네, 가비하고요. 네. 저기 30%인데 19,000원입니다. 네, 19,000원 매수가에 3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를 네. 보니까 17,150원입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한 테마인데 오늘 5%가량 밀려나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네. 가비와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가비아를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걸 제가 사가지고 한 2번 정도 수익을 냈어요. 수익을 내고, 예. 네, 그래서 다시 그게 24,000원 갈 때도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그냥 몰렸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처음에 사셨을 때는 수익을 좀 몇 번 보셨네요. 근데 한두 번 정도 재미를 봤다가 샀는데 지금 약간 물리신 상태다, 그렇죠? 많이 물렸죠. 약간 물린 게 아니라 많이 물렸다. 그렇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떤 이유로 들어가셨을까요? 근데 이게 IT도 되고 클라우드. 인터넷도 되고 뭐 하여튼 실적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안 좋은가요? 실적이요? 한번 볼까요, 시청자님? 네. 실적 보시면 아니 뭐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데요. 실적은 좋은데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빠져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우리 시청자님 무조건 올라가나요, 주가가? 저는 실적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요번에 삼성전자가 올랐을 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엔비디아 젠시당 CEO가 한마디 해가지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수급이 몰리면서 86,000원까지 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마디 재료, 저는 보통 장작이라 표현하거든요. 불을 지피려면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네. 꼭 계속 넣어야 불이 활발 타잖아요. 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오르려면 재료를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좋다라는 재료 말고 또 어떤 재료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게 뭐 네.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기보다 일단 차트 보시면 이거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 유성형 캔들이라고 보통 합니다. 분봉상으로 보면은 주가를 쭉 올렸다가 종가상으로 누가 쭉 뺐다는 거예요. 시가 이탈했으니까 이런 캔들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 같으면 요 121선을 이탈하면 121선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6,5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탈하면 자르고 반도체 관련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가비아 차트 패턴을 보시면 상승하면서 잘 올라오고 있었는데 121선을 깬 적은 없습니다. 네. 요 굵은 초록색 선 있죠? 네. 요 회색 선, 요 보시면 요 선, 요 선. 네. 여기 이제 121선이라고 하는 건데 장기 이평선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선을 이탈하면 추세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탈하면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16,500원을 이탈한다면 좀 손절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16,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는 22,000원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제가 내일 아침에 좀 매도할까요? 그러니까 방금 가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1선이 장기평선 부근이니까 16,500원입니다. 내일 예를 들어서 17,500원 주가가 오르는데 팔 이유는 없죠. 지지라인이 형성되는데. 근데 그래요. 가격을 봤을 때 뭔가 16,500원에서 힘없이 주가가 흘러내린다면 그때는 손절하는 게 좋다 이거죠. 왜? 이평선을 근거로 봤을 때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게 또 그때까지 참으려면 더 많이 빠지고 또 내려갈까 봐. 네, 제가 이거 좀 잘 보겠습니다. 16,5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여기 반등만 해준다면 22,000원까지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22,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도 계속해서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고요. 네. 네, 10만 7,300원에 5%. 에코프로를 10만 7,300원에 5% 비중 담고 계신데 오늘 종가는 10만 1,100원입니다. 자, 이제는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네. 같은데, 자, 에코프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저희 오늘 방송 아까 처음부터 보셨어요? 아니면 종목 상담 위해서 지금 이렇게 채널 트신 거예요? 아니, 아까부터 봤어요. 뭐 아까 하실 때 에코프로 BM 설명 들으셨나요? 예, 예, 예. 네, 뭐 그거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또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게 네. 뭐 기업 가치가 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아시죠, 시청자님? 그냥 발행 주식수랑 요 액면가를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만 좀 조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그대로라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카카오처럼 막 주가가 좀 올라가길 기대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 2차전지 센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에코프로 BM 때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내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핵심 광물들 재고평가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실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죠.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가 대세인데 이걸 거스를 수 있나요? 전기차가 대세인데 거스를 수 있나요? 다시 내연 기관차로 돌아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분이 꽤 크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하락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가셨을 때 한 얼마 정도 보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기간을? 저는 네. 이게 바닥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그 들어갔다가 계속 내려가서 네. 그 얼마나 기다려야 될런지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아니 뭐 한 몇 개월이라도 기다려야 되면 기다려야 되지만은 네. 혹시 한 2, 3개월 만에 나올 수 있을까? 안 그러면 아니 그렇죠. 2,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뭐 13만 원대도 아니고요. 10만 7,300원이면 네. 수평선 그거 봤을 때 이 부근이잖아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입가를 넘어서 수익을 얼마 볼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장기 이평선까지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2만 원이요. 근데 12만 원 올라가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일단 매입가 대비해서 오르긴 오르는데 12만 원에 짧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좀 기다리더라도 아까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2025년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추후에 수익을 크게 보든지 이 두 가지는 시청자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가 정답이에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제 성격상, 성향상 첫 번째가 맞습니다. 저는 단기 투자 전문가라서. 근데 시청자님 단기 투자 대응이 힘들고 그냥 마음 편하게 오래 들고 있는 게 좋다. 망할 기업은 아니잖아요, 에코프로가. 네, 그러니까 편하게 들고 계시다가 뭐 12만 원에 익절하셔도 되고 계속해서 들고 계실 거라면 목표가를 16만 원. 대신 지금 당장 16만 원 간다는 아니고요. 내년에 돼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죠. 선택은 시청자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말씀하십시오. 이거 추가 매수를 한 5% 더 해도 될까요? 지금 비중이 5%니까 충분히 더 하셔도 좋고요. 제가 네. 추천드리는 가격대는 10만 원 이탈할 때 하시면 됩니다. 10만 원 이탈할 때 바로 하지 마시고요. 10만 원이 그 가격적으로 봤을 때 상징적인 구간이에요. 그럼 10만 원 이탈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막 나올 겁니다. 뭐 어디까지 떨어지냐 한 9만 7천 원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매수해 보세요. 10만 원 말고 9만 7천 원. 9만 7천 원요. 네, 그때 매수하시면 평단 낮아지니까 목표가 12만 원으로 잡으시든지 16만 원으로 잡으시든지 그거는 기간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성향에 맞게 전략들도 다 짜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본인에 맞게 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너무 종목?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오션 33,000원에 10%입니다. 하나오션 33,000원에 10% 비중 말씀해 주셨고 오늘 종가를 네. 보니까 32,450원입니다. 자, 하나오션 거의 매수가 부근까지 있는데. 아니요,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아, 왔다 갔다 답답하시대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오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오션을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시청자님? 한 2주 된 것 같은데요. 2주 정도면은 충분히 더 들고 계셔도 좋고요. 지금 좋은 재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주도 업종이에요. 잘 들어가셨어요. 삼성중공업도 있고 뭐 많은데 하나오션이 저는 제일 괜찮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삼성중공업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오션이 더 좋다는 뜻이고 조선주잖아요. 네. 실적 기대감. 그래서 기관 투자자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네네. 기관만 사고 있죠. 기관 중에서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뭐 금투, 보험 다 사고 있습니다. 왜 살까요? 여기서 왜 돈을 써가지고 이걸 사고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잘 모르겠는데요. 내려가면 손질을 하든 올라가면 익절을 하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나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요거를 한번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약 올리는 게 아니라요. 차트 패턴이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시청자님 네. 마음은 제가 100번 이해하죠.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뭐 안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네. 튼튼하고 실적 좋고 수급 좋고 차트 좋고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랑 막 싸우잖아요. 네네. 반도체 가지고 싸웠다가 네. 바이오 가지고 싸웠다가 이제는 조선 해운 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거든요. 불공정 무역 조사해달라고. 네네. 자, 그러면 결국 얘네들 기조가 미국 기조가 중국 거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모든 업종을 간에. 예, 예. 그러면 어떤 기업이 어떤 국가가 수혜를 받겠냐 이거죠. 수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조금 약 올려도 들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계속 팔아야 됩니까? 들고 있을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약 올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네. 횡보하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시청자님 잘 아시겠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좀 너그럽게 보시고요. 지금 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33,000원이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보합권입니다. 약간 손실 구간이긴 한데 들고 계시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 안 잡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되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4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5,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잡아주셨으니까 약 올리는 종목이 아니라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예쁘게 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신세계 INC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200원에 10%요. 네, 16,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오늘 종가가 11,250원이면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 관련한 종목인데요. 자, 3년이 넘었어요. 보유하신 기간도 좀 오래 되셨고 자, 이 종목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좀 시청자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네. 매수가가 16,200원이면 꽤나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셨는데 일단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보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이 넘었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22만 원대부터 샀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을까요? 어쨌든 뭐 좋으니까 매수하신 건데 좋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전기차 시대니까 이제 충전이 필요하다 싶어서. 네. 전기차 시대니까 이 전기차 관련주를 매수하셨군요. 네네. 자,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한번 들어왔고 일단 이건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은 개인 투자자만 사고 있고 시총은 전일 기준으로 2천억 좀 안 되고요. 야, 이런 종목들은 보통 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종목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작을 지펴야 장작을 계속 넣어줘야 불이 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장작이 없다 이겁니다.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르려면은 얘가 전기차 관련주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호재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전기차 관련하면 안 좋은 이슈밖에 없잖아요. 전기차 가격 떨어진다, 테슬라 주가 떨어진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오르려면은 좋은 재료가 좀 나와야 하는데 일단 제가 아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계속해서 홀딩 하신다면 추후에 한 번은 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튀는 구간이 16,200원까지 가냐 안 가냐가 문제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무책임하게 바닥 구간 잡힌 걸로 보이니까 추가 매수 단행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좀 짤 때 반도체나 이런 거로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한 섹터의 강한 종목을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닥 구간에서 바닥주라 해서 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에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을 선호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성향에 맞춰봤을 때 지금 추가 매수를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 구간 다지고 나서 장기 이평선 돌파함과 동시에 언젠가 한번 튈 수는 있다. 근데 그 시기를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니 지금 보니까 딱 돌리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차트가 딱 돌리는 것 같은데. 아, 예. 주가를 바닥을 다졌다가 이제 올리기 직전에 차트 같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차트였다면 이때 올라갔어야죠. 근데 거래 대금 들어왔을 때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시가를 깨니까 주가가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추가 매수 단행하지 마시고 나머지 비중은 그냥 다른 반도체나 저 PBR 관련주를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예. 네, 일단은 보유하시고 추후에 좀 상담도 주시면 그때 차트에 맞게 제가 대응 전략 다시 짜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자,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전문가님 꾸준히 잘 시청하시면서 시장 이야기 제대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는 6,000원 선에서부터는 분할 익절을 해나가보자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한전산업은 목표가 10,000원 라인 잡아주셨죠. 참고하셔서 목표가 수익 실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NC 미디어는 최종적인 목표가 4만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하셔서 함께 전략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